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트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위안이 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이랑 똑같거나 어떻게 보면은 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맨유의 상황을 봤을 때인데, 이 두 팀은 이번 시즌에 둘 다 엄청난 대박을 치거나 아니면 쪽박을 차거나 둘 중 하나의 엔딩을 맞게 됩니다. 물론 이 두 팀 중에 하나가 무조건 대박을 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둘 다 쪽박을 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둘 다 대박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두 팀이 노리고 있는 것이 똑같기 때문이죠. 사실 토트넘의 문제와 맨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기엔 좀 다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두 팀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브리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맨유와 토트넘에 대한 비교가 좀 나왔는데, 이 두 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축구의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경기를 잘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트넘과 맨유 같은 경우를 예로 드는데, 리그에서는 더 안 좋아질 수가 없다. 최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선 최악이기는 한데 이 두 팀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는 것이죠. 루벤 아모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38%의 경기밖에 못 이기면서 32경기 중에 12경기밖에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최근 승률이 더 안 좋습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남아있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다양한 채널에서도 루벤 아모림의 맨유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맨유의 최근 이제 경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12월 15일날 맨시티에게는 또 어떻게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뒤로 이긴 팀들을 봤을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맨유는 사우스햄튼, 입스위치, 그리고 레스터, 즉 강등을 당할 팀들에게는 이겼고, 그나마 좀 자랑할 만한 승리가 있다면은 풀럼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다는 거. 이것 이외에는 다 지거나 비겨버리면서 맨유도 지금 토트넘과 비슷하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전술적으로 좀 읽혔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맨유 쪽에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골키퍼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의 수비수, 그리고 한 명의 수비수가 올라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3-2-3 이러한 포지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예전에는 이 세 명의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세 명의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루벤 아모림 감독의 전술적인 의지를 알고 있는 상대팀 감독들이 요즘에 압박을 안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세 명의 공격수들 혹은 이제 선수들이 굳이 앞으로 압박을 하지 않고 이 두 선수에게 공이 안 가도록 막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멀리 차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멀리 차는 것 혹은 이제 롱볼에 특히 재능이 없는 이 맨유의 최후방 선수들이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에 상대방에게 얻어맞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이 문제냐? 이 중간에 있는 두 선수들이 이 역할을 하는데 맞지 않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선수에게 공이 가지 않도록 5명의 선수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들이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의 전개가 굉장히 어려워진 전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읽힌 거죠. 그런데 루벤 아모림 감독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이 없습니다. 즉 플랜 A밖에 없는 감독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네, 플랜 A만 있는 감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도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수비적인 상황에서 숏볼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가 이미 이제 공이 짧게 진행될 거를 알고 엄청나게 압박을 강하게 넣는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 예측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맨유의 이야기랑 비슷한 거죠. 중간을 거쳐서 가는 것이 예측 가능한 맨유, 결국에는 중간을 막아버리면 그러면은 공격이 불가능해지는 거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왼쪽 측면에 손흥민, 메디슨, 누도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에서는 어떤 선수가 이제 사이드 쪽으로 가가지고 크로스를 올려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갈 수도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의 패스를 받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디슨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뭔가 서로가 스위칭 플레이를 엄청나게 하면서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원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의 특징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트넘이 너무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거의 사이드라인에 유지하듯이 거의 뭐 상주하고 있고요. 우도기도 뭐 거의 수비를 하다가 손흥민 선수 공 받아가지고 갈 때만 이렇게 반대로 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메디슨이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패스를 주는 경우는 거의 뭐 보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와야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결국에는 동선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유기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측 가능해지다 보니 상대방은 잘 막을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토트넘이 득점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했던 1차전을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7.0의 평점을 받았던 그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사이드라인 쪽에 많이 있는 게 보이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활발한 스위칭이 일어났다라고 보기 어렵죠. 메디슨이랑 우도기의 그 히트맵을 봐도 비슷한데, 메디슨은 이제 조금 더 중간 쪽에 자주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도기도 이제 왼쪽에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격적으로 활발한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되려 왼쪽은 이 붉은 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붉은색이 거의 미미합니다. 즉,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은 심지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나마 페드로 포로가 열심히 뛰어댕기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보이기는 하는데,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또 공을 잡았을 때 보통 공중볼로 들어오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브래넌 존슨이나 아니면 루카스 베르발 같은 선수들이 치명적인 구역까지 가서 패스를 올리는 상황들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왜 골을 많이 못 넣는지와도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아니, 반대쪽에서 올라와야 골을 넣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체제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기회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 보니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트넘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결국에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에 유로파리그에서 이 두 팀이 서로 결승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생각만 해도 짜릿한데요. 왜냐면은 그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프리미어리그에 굉장히 강한 팀들 둘이 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EPL에 대해서 관심 없는 팀들은 맨유랑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 대단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팀이 진짜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야, 진짜 지금 맨유와 토트넘은 모든 것을 유로파에 걸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토트넘과 맨유가 이번 시즌 3번 만났는데요. 토트넘이 다 이겼습니다. 토트넘이 전반기에도 이겼고, 시즌 전반기, 시즌 하반기 다 이겼고, 리그컵에서 만났을 때도 이겼거든요. 그래서 맨유를 만나면 토트넘은 좀 자신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토트넘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맨유도 특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둘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똑같다. 유로파리그 우승. 이 두 팀은 EPL 14위, 15위인데 이 두 팀이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일단은 최근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결승 진출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팀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팀이 올라가서 죽음의 매치죠. 한쪽은 아무것도 우승하지 못하고 리그도 박살난 쪽이 되는 거고, 한쪽은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도 해서 리그에서의 불명예를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그나마 좀 이번 시즌 토트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맨유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외신 소식들 또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